안녕하십니까, 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맛의 아톰 이준혁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그랑크리, 본로만의 그랑크리 했었잖아요. 네, 본노만의를 다 했죠 이제. 네. 네. 자, 다음 할 얘기는 뭐죠? 그랑크루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크루겠죠. 본노만의 프리미어 크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끌리마별로 제가 끊어서 해드릴 거예요. 밭별로.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밭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본노만의 프리미어 크루는 그랑크루에 버금가는 뛰어난 퀄리티를 지닌 포도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 또한 그랑크루 와인들과 버금가며 장기 숙성이 가능한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포도밭들의 경우 만약 등급 조정이 있다면 충분히 그랑크루로 승급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밭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밭 중에 하나인 본노만의 프리미어 크루 크로파랑투입니다. 크로파랑투는 1.02헥타의 크기로 리슈브르의 북서쪽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이 포도밭은 이전에 필록셀라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해서 이제 포도밭이 굉장히 이제 황폐해져 있었고 또 포도나무가 아닌 아티초크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밭의 잠재력을 알아본 앙리자에는 1951년 로블로로부터 일부 파셀을 구입하였으며 바위 투성이었던 포도밭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서까지 포도밭을 개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포도밭을 개간하는 것은 불법이겠죠. 이 작가님 저랑 무려 4번, 5번을 방문해 보셨는데 토양의 특징을 아시나요? 제가 설명 많이 드렸는데. 토양이 화약향이 오늘 많이 나고. 야, 화약향이 왜 나요? 다이아몬드 좀 터치. 다이너마이트 터진 지가 지금 60년, 70년이 넘었는데 사실 이제 이 토양은 큰 자갈이 많아서 특유의 풍부한 미네랄 터치와 뛰어난 애시디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앙리자에는 1951년부터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였으며 53년까지 이 작업을 진행하였고 1970년 호베르 아르노로부터 나머지 플랫을 구입해 마침내 전체 면적의 약 70%인 포도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나머지 포도밭인 0.29헥타는 매울감유제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포도밭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앙리자에는 포도밭을 개간하고 포도의 퀄리티가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마침내 1978년부터 첫 번째 빈티지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레이트 빈티지죠. 첫 번째 빈티지가 출시된 1981년부터 앙리자이의 크로파랑투는 부르고뉴 애호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설에는 BRC의 공동 경영자였던 랄로비즈 르루아와 오브레드 빌라인이 앙리자이의 크로파랑투를 테스팅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와인이 바로 이런 와인이다 라고 할 만큼 앙리자이의 크로파랑투는 탁월한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지닌 와인입니다. 사실 앙리자이에는 1991년에 공식적으로 은퇴를 해야 했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했는데 프랑스 정부에서 그의 연금을 몰수하겠다고 연락을 취해 공식적으로는 1995년까지 와인을 생산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부터는 레이블에 리저브라는 이름을 달고 자신이 마실 와인들을 2001년까지 생산했습니다. 그 빈티지를 보시면 여기 리저브 표현이 없잖아요. 그냥 바틀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저브로 되어 있고 바틀 넘버가 써져 있죠. 좀 다르죠. 기본적인 포도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와인의 특징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앙리자의 크로파랑투는 이제 토양에서 오는 풍부한 미네랄 터치와 앙리자의 특유의 이 뛰어나면서도 화려한 애시디티를 지니고 있으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실키하고 감미로운 텍스처와 이제 부드러운 타닌의 여운이 일품인 와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빈티지인 1978 빈티지를 필두로 이제 80, 83, 85, 86, 87, 88, 89, 90, 91, 93, 95, 96, 97, 98, 99, 00, 01 빈티지 총 18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어떤 빈티지를 만나더라도 그 빈티지의 고유의 캐릭터를 잘 표현하면서도 앙리자이만의 특유의 매력을 잘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78, 85, 90, 96, 99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와인의 평균 가격대는
22,000불, 25,000불, 이제 빈티지에 따라서 3만 불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훨씬 더 비쌉니다. 참고로 이제 2018년 6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이제 옥션에서 1978 빈티지 매그넘이 약 14만 4천 프랑, 한국 돈으로 약 2억 700만 원 판매되었는데, 그 사이 2018년 이후에 지금 2023년이니까 한 5년 지났죠. 5년 사이에 부르고뉴 탑 가격이 한 두세 배 이상 뛰었으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이제 최근 가격은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출처가 확실하니까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레어 와인들을 구입하실 때는 출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소스가 중요하니 꼭 소스를 체크하고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사실 가짜 몇 병 산 적도 있고. 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엠마누엘 후제의 크로프랑트입니다. 이제 자이에가 돌아가시고 그 밭을 모두 테이크한 게 이제 엠마누엘 후제죠. 엠마누엘 후제는 0.7177 헥타의 크로프랑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는 앙리자이가 1951년에 심기 시작해서 1953년까지 순차적으로 심었습니다. 그 엠마누엘 후제의 크로프랑트는 앙리자이의 크로프랑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하늘하늘한 스타일의 와인이지만, 최근에는 좀 더 진하다고 해야 되나, 좀 더 파워풀한 스타일로 이제 와인이 좀 바뀌었죠. 그게 제 생각에는 기점이 한 2010년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굉장히 좀 하늘하늘하고 델리케이트해 있었는데, 지금은 좀 파워 있고 이게 뭐 훨씬 더 그때보다는 이제 무게감이 있는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빈티지에 따라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며, 특히 앙리자이에와 함께 와인을 만들었던 80년대와 90년대 와인들은 앙리자이에와 버금가는 걸출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누엘 후제는 외삼촌인 앙리자이에와 함께 1976년부터 포도밭 관리와 양조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1985년부터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당시 포도밭이 없었던 엠마누엘 후제는 앙리자이에와 앙리자이의 큰형이었던 루센자이에와 메떼아주 계약을 맺고 그들의 포도밭을 관리하였으며, 앙리자이에와 함께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엠마누엘 후제의 크로프랑트는 1989 빈티지를 시작으로 90, 91, 92, 93, 95, 96, 97, 98, 99, 00, 01, 02, 03, 05, 06, 09, 2010, 2012, 2014, 2015, 2016 총 22개의 빈티지를 테이스팅 했으며, 그 중에서도 이제 90, 93, 96, 99, 0205, 2009, 2010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와인의 평균 가격은 약 한 3,500불대이며 빈티지에 따라서 6,0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메우까무제입니다. 메우까무제는 0.3 헥타의 크로프랑트를 소유하고 있고요. 앙리자이의 와인들보다 훨씬 좀 더 두툼하고 묵직한 바디감을 지닌 와인으로 빈티지에 따라 역시 15년에서 20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85 빈티지를 시작으로 89, 90, 91, 93, 95, 96, 97, 98, 99, 02, 03, 05, 09, 2010, 2012, 2014 빈티지를 마지막으로 총 17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85, 90, 93, 96, 9905, 2010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와인의 평균 가격대는 약 2,800불대이며 빈티지에 따라서는 15,0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비싼 와인이 15,000불이나 하는데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도 만나죠. 85, 86, 85가 아마 그렇겠죠. 이 작가님 요번에 뉴욕 갔다가 작년에 이제 네오콜을 만났잖아요. 장 니콜라 네오를 만났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준 게 88년까지는 아예 모든 작업을 같이 했었고 89년도는 일부 작업만 같이 했다. 89까지가 도와준 거고 실질적으로 88까지는 자기가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모든 부르고뉴 와인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포도밭인 크로프랑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밭이고 우리 이 작가님도 아주 많이 테스팅한 오레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